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까 인사드렸던 이 정수 멘토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적분학뿐만 아니라 이제 편입학도 같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편입학 설명회도 같이 진행을 해드리려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연고대 편입학 설명회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에 대한 소개는 아까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뭐 넘어가는 걸로 하겠고요. 이제 곧바로 이제 그러면 연고대 화학 시험 전략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일단 연고대 편입학의 공식 시험 범위를 먼저 살펴보시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뭐 줌달의 1번학이라든지 뭐 옥스톱이 1번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잘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명시되어 있는 범위는 연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정조서가 없고요. 즉 다시 말하면 1번학 전범위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 물어본다고 얘기하고 있고 고대 같은 경우에는 줌달의 1번학을 갖다가 지정도서로 정해놨습니다. 그럼 이제 학생들이 많이 좀 애매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고대 같은 경우에는 줌달의 1번학이라고 정해져 있으니까 뭐 상관이 없는데 연대 같은 경우에는 1번학 전범위라고 하니까 뭔가 되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게 대체 어느 부분까지를 1번학 전범위라고 보는 건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먼저 정리를 해드리고 나서 다른 얘기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고대 화학 시험 범위 같은 경우에는 저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핵심 범위하고 지역 범위 두 가지로 저는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두 가지가 모여서 전 범위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핵심 범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편입화학의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이제 총 뭐 1에서 한 10일까지 약 11개 정도의 주제가 이제 편입화학의 핵심 범위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주제들은 아마 MDT, 피트 준비하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MDT 피트에서 제공되는 1번학 문제들과 상당히 이제 유사한 그런 범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추가적으로 연고대 화학시험 범위에서는요 지역 범위가 출제가 되게 되는데 이건 보통 이제 편입화학에서는 킬러 문항으로 많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지역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옥스톱이 1번학에 있는 좀 약간 전공화학스러운 내용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낸다거나 아니면 1번학 원서에 비주류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이 1학년 때 1번학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사실 두 학기 내에 그 천 몇 페이지가 되는 그 수많은 1번학 내용들을 다 공부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이제 이 뒷부분에 있는 비주류 내용들은 사실 제대로 소개를 안 하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다시 말해서 이제 역으로 편입시험을 출제하시는 교수님들이 그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일부러 학생들한테 내면서 좀 변별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따 뒤에서 같이 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편입학의 시험 범위는 기본적으로 핵심 범위 11가지하고 그 다음에 이 지역 범위, 약간 킬러 소재로 등장을 하는 이런 지역 범위들이 존재하는데 그 지역 범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출처가 옥스톱이 1번학이라는 책이나 아니면 1번학 원서에 그 비주류 내용들, 뒷부분에서 제대로 안 배우고 넘어가는 내용들, 이제 그런 것들이 지역적인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역 범위에 대해서 흔히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 게 연고대 편입 시험을 보고 이제 학생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게 뭐 연고대 편입은 지금 보니까 뭐 전공학, 뭐 학부 2, 3학년 과목들이 뭐 시험 범위로 출제가 되는 것 같다. 뭐 아니면 뭐 전공학 같은 거, 뭐 유기화학, 무기화학, 양자화학, 물리화학 이런 게 나오니까 뭐 이런 책들을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되나? 뭐 분명히 근데 시험 범위는 일반학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킬러 문제는 일반학에서 안 나온다 그러고 뭐 내가 공부한 건 그럼 일반학이 아닌 건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어, 썰들이 존재하는데요. 단언코 말씀드리지만 연고대 편입시험의 지역 범위에 대해서는요 분명히 저는 일반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나와 있는 이 지역 개념에 해당하는 옥스톱이 1번학이나 비주류 내용들을 사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이제 1번학을 공부하게 돼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가 접해본 적이 없고 스스로가 뭔가 좀 익숙하지 않아서 이제 그걸 가지고 아 이건 1번학이 아니다 전공학이다 이렇게 많이들 하시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1번학 어딘가에 있는 내용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공부하시면 되는데 자, 그 말을 하면서 제가 아무 근거 없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실제로 일본어학 책의 어느 부분이 이제
시험 범위에 나오고 있는지 논란이 되었던 문제들을 통해서 같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17년도 기출문제에도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뭐 벤젠 관련된 뭐 에너지 준위 전자배치 그리는 문제가 나와 있는데 사실 뭐 A본만 하더라도 학생들이 되게 논란이 많았던 게 저거 사실은 유기화학에서 나오는 내용이기도 해요. 근데 그걸 보고 이제 학생들이 이거 유기화학 내용인데 일반화학 내용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 저 내용에 대한 문제 그리고 어떤 답안이 그대로 일본어학 책에 나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보다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저 문제가 나왔을 때 학생들이 이제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와 이거 연대에서 그냥 일반화학에서 된다고 해놓고 실제로 뭐 유기화학 이런 거 다 내는 거 봤을 때는 유기화학도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이제 까보니까 유기화학이 아니라 이제 이런 어떤 일반화학 책 중에서도 좀 어려운 옥스토비 일반화학에서 출제가 된 내용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자, 그리고 18년도 기출문제에서 이 시범 문제, 전기화학을 이용한 pH 미터의 원리에 대해 설명하시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나왔을 때, 와, 이거 전기화학과 관련된 뭐 엄청나게 심도 있는 뭐 물리화학 내용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렇지 않고요. 여기 나와 있는 pH 하프셀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저 pH 미터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어떤 절인데, 이게 이제 사실은 옥스토비 일본화학 책의 일부를 제가 이제 가져와 본 거거든요. 그래서 옥스토비 일본화학에서 마찬가지로 저 문제가 나온 것이다. 즉 일본화학 내용이 나온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 문제가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학생들이 야 이거는 사실 등분배 정리라고 하는 것이 물리화학의 내용은 굉장히 지엽적인 내용인데 이걸 어떻게 맞추냐 라고 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 게 이게 일본화학의 옥스토비 일본화학 책에 있는 그냥 예제로 하나 나와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거를 이제 공부했으면 사실은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당시에 나왔을 때 학생들 사이에서 이거는 뭐 물리화학 내용이니까 대비가 아예 안 되는 내용이다. 뭐 아니면 혹은 이제 이런 걸 봤을 때는 물리화학에서 나오니까 물리학을 공부해야 되는구나. 뭐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왔었죠.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은 이제 이 내용을 제대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일본화학이 있는 내용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고,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걸 봤을 때 이거 일본화학 내용인데 왜 그런 낭설들이 많이 돌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역 범위에 대해서 대비 전략은 일반화학이다 라고 하는 거고, 자 그리고 뭐 비주류 개념 같은 경우에도 이건 뭐 이제 재작년도 연세대 기출 문제인데, 자 사실 이걸 보고 뭐 이게 전공학이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없었는데 이것도 생각보다 학생들 사이에서 좀 이게 어렵다라는 학생들이 많았지만 실제로 이것도 이제 브라운 일본학 책에 있는 좀 약간의 어떤 구석탱이 있는 내용 중에 하나였고요. 자 이거는 이제 고대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 또 어떤 말들이 많았었냐면은 야 이거는 사실 유기화학 아니냐, 뭐 벤젠의 어떤 화합물, 방향족 화합물의 어떤 유기화학적 특성을 알아야 된다. 치연 반응 같은 거 오소메타 파라에서 뭐 어디서 되는지 내가 어떻게 아냐, 일본화학에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사실 이게 그렇지 않은 게 중달의 일본화학에 대놓고 그냥 연습 문제로 똑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부분의 유기화학 문제나 뭐 전공학 문제들은요 사실 출처를 다 뒤져보면요 결국엔 다 일본학 책에 있는 것들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본학 이외에 뭐 다른 것들을 책을 펴가지고 공부를 할 필요는 전혀 없다 이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따끈따끈한 작년 기출 문제. 아마 뭐 제가 기출 분석 해놓은 거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 나왔을 때 벤조산이라고 하는 것은 카복실기가 있는 어떤 산성 물질이거든요. 이제 그거랑 알코올이 축합 반응 진행하는 거는 일반화학이 아니지 않냐. 이거 알코올의 반응이고 카복실산의 반응인데 이게 어떻게 일반화학이냐, 유기화학이지.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사실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볼 게 아닌 게 준다리 일반화학 책의 뒷부분에 이제 보면은 카복실산과 알코올의 반응 과정에서 에스터가 나온다라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고 실제로 어떠한 것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를 다 이제 소개를 해놨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유기화학이나 전공학 같은 것들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반학을 좀 더 구석구석 열심히 공부를 하면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다 대비가 되는 것들인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다른 전공 책들을 봐야만 대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걸 보면 가끔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작년 화학 시험을 분석해 봤을 때는 일단 연세대 같은 경우에
객관식 15문항, 서술형 3문항 정도 나왔었고 난이도는 전반적으로 평이했습니다. 그치만 이제 재작년보다는 좀 더 어려웠고요. 그다음에 일반학 범위 내에서 다 출제가 되었고 지식형 문제나 이런 것들이 출제되는 것은 뭐 연세대 원래 기조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고대 같은 경우에는 서술 단답형 문항 다 합해서 9문항 정도 출제가 되었고 전체적으로 난이도는 평이했는데 중요한 건 뭐 올해 고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유기화학이라고 좀 오해받을 만한 그런 문제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그것도 이제 일반화학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일반화학에서 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최근 고대 기조를 보면은 이제 MDT, 피트 문제를 변형해서 이제 문제를 내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연도 시험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저하고 기출문제 풀면서 보면 알겠지만 기니디 문제가 있었어요. 기니디 중에서 맞는 걸 고르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MDP 변형 문제하고 닮아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고대에서는 최근에 이제 MDT나 피트 변형 문제를 좀 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앞으로는 MDT, 피트에 대한 문제들을 열심히 잘 풀어야 정말 좋은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어떤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은 연고대 편입화학은 대부분 핵심 내용에 대한 문제가 평이하게 출제가 되고 있고, 그러나 그 와중에 지엽적인 개념이 시험 문제에 출제되면서 그걸로 이제 학생들을 뭐 한두 개씩 틀리게 만들고 변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나 이제 지엽적인 개념까지 꼼꼼히 공부를 하는 것은 좋지만 여기에 매몰되시면 또 안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수학 할 때도 말했지만 수학 시험도 어땠어요? 결국에는 기본 문제를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경지에 도달했을 때 고난도 문제를 플러스 알파로 가져가야 된다고 했듯이 얘도 마찬가지야. 일단 기본적으로 화학의 대부분의 문제들은요 핵심 내용에서 나와요. 그럼 일단 핵심 내용을 먼저 여러분들이 다 완벽하게 맞출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그게 된 다음에 지엽적인 개념, 추가적인 내용들에 대한 어떤 그 해석, 공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지, 이게 제대로 되지도 않았는데 얘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더 고육점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크게 기대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지엽적인 개념이나 고난도 문제들은요 물론 대비를 해야 되지만 플러스 알파 느낌으로 가져가는 거지 핵심 내용보다 더 우선시 돼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단계별 점진적 학습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 단계별 학습을 위해서 레벨 1, 2, 3로 나눠봤고요. 자 레벨 1에서는 처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핵심 범위들부터 공략을 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문제풀이는 뭐 처음부터 어려운 걸 해도 괜찮지만 개인적으로는 원서 예제 수준으로 시작해도 충분하고 저도 커리큘럼에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레벨 1에서는 이제 핵심 범위에 대한 어떤 개념을 선제적으로 1회독을 빠르게 잘 하는 게 목적이 되시면 되고, 그 과정에서 원서 예제 정도 풀 수 있으면 충분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레벨 2에서는 이제 지엽 개념을 좀 챙기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비줄 개념이나 이제 뭐 심화 개념 같은 게 있다 했잖아요. 자, 그런 것도 챙기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때부터는 연습 문제, 그러니까 문제 푸는 능력을 좀 길러 놓으셔야 돼요. 레벨 1에서 이제 핵심 개념을 선제적으로 1회독 했잖아요. 그 개념들에 대한 문제풀이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이때부터는 이제 지엽 개념 공부하시면서 원서 연습 문제랑 그다음에 MDT, 피트 기출 문제를 학습하시면서 핵심 범위에 대한 고난도 연습들 다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이제 일본어학 지엽 개념 앞에서 챙기지 못했던 핵심 개념 이외의 것들을 챙기시면 되고, 그다음에 문제풀이 능력을 향상시킨다 이렇게 목적성을 가져가시면 되고요. 자 레벨 3에서는 앞에서 배웠던 레벨 1, 2에서의 모든 개념들을 총정리하고 그 다음에 편입 기출 문제를 학습하고 학교 맞춤별 파이널 모의고사를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이 과정에서 마지막 총정리가 되고 고득점으로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제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말을 하면 보통 또 이런 질문이 들어오는 게, 쌤 편입 기출 문제를 레벨 2에서 먼저 하면 안 되나요? MDT, 피트 시험 보는 거 아닌데 왜 얘를 먼저 합니까? 라고 하는데요. 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레벨 2까지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5개념 없이 실력을 만드는 게 중요해. 그런 맥락에서 편입 기출 문제는요 사실은 가끔 보면 좀 두루뭉실한 게 많아요. 오류가 있는 것도 좀 종종 있고. 근데 MDT, 피트 기출 문제는요 사실 굉장히 문제가 잘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요 거의 오류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이 실력을 쌓아나가는 과정에서 풀었을 때 사실 오히려 편입 기출 문제보다 더 도움이 될 수 있어. 여러분들의 실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 그래서 레벨 2에서
굉장히 좋은 문제를 가지고 일단 먼저 연습을 하시고 5개년 같은 거 없이 그 다음에 편입 기출문제로 넘어와서 실제로 시험 직전에 편입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그리고 편입 문제 이렇게 나오는구나 좀 이해를 하고 그리고 편입에서 뭔가 오류가 나온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오류가 나올 수도 있구나 하면서 적당히 걸러서 보시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실력이 어느 정도 향상이 되어 있어야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오히려 편입 기출 문제는 좀 나중에 보는 것을 추천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강의를 하고 어떤 컨텐츠를 제공할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저희는 이제 총 10개월 정도의 그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2월에서 6월 과정에서는요. 편입 파악의 모든 것이라고 해가지고 이때는 핵심 내용에서의 모든 난이도의 문항 대비하는 게 저희 목표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1번학 핵심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걸 먼저 여기서 같이 할 거고 트랙 1과 트랙 2가 있는데 트랙 1은 이제 여러분들의 시간표에 적혀 있는 정규 강의 시간에 제공되는 강의이고 트랙 2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숙제로 드리는 컨텐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숙제에 대해서 녹화 강의도 다 제공을 할 거예요. 그럼 그 녹화 강의를 같이 듣고 여러분들은 부족한 부분을 챙겨 나가시면 돼.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필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필수로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문제를 풀고 여러분들이 몰랐던 부분만 좀 찾아서 듣는다거나 뭐 그렇게 해서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하다면 얘도 다 수강하시는 거를 권장드리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자, 트랙 1, 2로 나누어져 있고 트랙 1은 이제 정규 강의고 트랙 2는 이제 글을 기반으로 하는 어떤 숙제 트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트랙 2도 마찬가지 녹화 강의 다 제공된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트랙 1에서는 뭘 하냐 라고 했을 때 자, 2월에서 6월 과정에서는요 최중요 핵심 개념들에 대한 개념 총정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충분한 예제 문항을 풀이할 건데 정말 많은 문제를 풀 거예요. 여기서도 예제 문제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 되게 많이 풀 거고 그 다음에 트랙 2에서는 이제 여기서 푼 예제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연습을 제가 1번학 교과서, 아까 봤던 옥스토비, 브라운, 준달 같은 교과서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서 정말 여러분들한테 좋은 문제들 한 450개 정도를 꼽아놨어요.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풀이를 하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스스로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해설 강의 들으시면서 또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핵심 개념에 대한 연습이 1차적으로 끝나면은 이제 7, 8월 과정에서는 심화 개념을 정리할 거예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지역 개념이나 심화 개념 같은 것들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또 이제 고득점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할 거고 자, 그 내용들에 해당하는 것은 뭐 탄화수소 파트라든지 양자, 열, 뭐 무기화학에 대한 심층 탐구들을 진행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트랙 2에서는 즉 숙제에서는 뭘 하시면 되냐면요.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심화 개념을 하시면서 여기에 매몰되면 안 된다 했어요. 다시 말하면 심화 개념은 플러스 알파기 때문에 이거 하면서도 반드시 앞에서 공부했던 그 핵심 개념들에 대한 문제풀이 감은 절대 잃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여기서 MDP 기출문제하고 그러니까 MDP 기출문제의 1번학을 전 개념에 다 풀이하시도록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세간에서 이런 말이 있는 게 MDT-PT는 사실 추론력이 엄청 강해서 편입하기에는 잘 안 어울린다. 이게 뭐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된다. 안 해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마음가짐을 안 가졌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함에 있어서 되는 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일반학 문제를 다 풀어보겠다고 노력을 해야지 이거는 나하고 잘 안 맞는 거니까 안 풀어도 돼. 이런 마음으로 공부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 생각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MDP 기출문제 1번학 굉장히 좋은 문제가 많은데 이게 도움이 안 된다? 저는 그건 말도 안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추론력이 높아서 도움이 안 된다는데요? 그거 저는 별로 동의하지 못하겠어요. 추론력이 높아서 자료 해석 능력이 늘고 그럼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실력이 느는 건데 그게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굉장히 저는 좋은 문제들이 많다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 문제들을 다 풀어보고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자신 있게 권장드릴 수 있어요. 다 풀고 저는 다 복습했고요. 결론적으로 편입학에서 굉장히 고득점했습니다. 예, 제가 해보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의심하지 말고 제 커리큘럼 따라오는 학생들은 무조건 이거 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그냥 시키는 거 아니라 했어요. 제가 이거에 관해서 다 전개념 해설 강의 제공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숙제로 이거 풀고 나서 다 이제 해설 강의 듣고 더 나은 풀이는 없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검토해 보시면은 훨씬 더 화학의 깊이가 무조건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하지 말라는 말 무시하시고요. 제 수강생들은 최소한 이걸 다 했으면 좋겠어. 아니, 내 수강생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설명회를 듣고 있다면 이거 저는 꼭 했으면 좋겠어요. MD 기출 문제. 이렇게 좋은 일반화 문제가 어딨어. 난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끝나면 이제 9월, 10월에는요, 이제 편입학 총정리 문제풀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뭐 기출 문제하고 좀 유사한 난이도하고 유사한 유형들을 가지고 와서 단원당 한 50문제씩 뽑아가지고 750문제를 풀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정규 시간에 할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또 숙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문제를 많이 풀 거야,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연고대, 중앙대, 화학 전개념 기출문제 풀이를 할 건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제가 해설 강의 다 제공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풀고, 마찬가지로 해설 강의 보면서, 아, 이렇게 푸는 거구나 하고, 연습하고 복습하시면 돼. 그러니까 저는 다 드립니다. 뭐 숙제로 준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해설 강의 없고 그런 거 없어요. 저는 무조건 다 해설 강의를 줄 수 있는 것들로만 숙제를 구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부담 없이 양질의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파이널 모의고사에서는 이제 우리가 연대, 고대 버전 각각 나눠가지고 모의고사를 통해서 연고대 시험 마지막 완벽 정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전 연습까지 한 다음에 시험장에 들어가면 충분히 고득점으로 잘 합격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콘텐츠 진짜 많고요. 정말 많은 문제를 1년간 미친 듯이 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정신 차리고 제가 드리는 거 다 따라오시면 무조건 시험 잘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건 내가 약속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준비하시면 정말 고득점 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의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다 끝났는데요. 1년이라는 긴 레이스를 준비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 누구하고 함께 동행하느냐, 전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학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뭐 친구들이나 그런 사람들마저도.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 앞으로 예민한 시기,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보내게 될 건데 이제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만약에 저희라면, 그 선택이 저희라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양질의 콘텐츠로 도와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저희한테 또 말씀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편입학 OT가 아니라 편입학 설명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이제 저희는 기회가 된다면 강의 시간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정수 멘토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